12번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은 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형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은 제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이제 거꾸로 가는 수열 그런 류의 문제에서 나오는 문항 표현이긴 한데 이 문제는 지금 거꾸로 가는 수열급은 아니었다. 왜냐면 뭐 12번에 배치되어 있기도 해서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뭐 A5를 주고 A1을 찾아가는 이런 거꾸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A1으로부터 A4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요 가족권을 가지고 이 경우들이 조금 더 파생이 되는 거고 요 내용 가지고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가족권은 뭐 별거 없죠. 그냥 A1이랑 A3랑 같다는 얘기인데 나조건 보니까 요거 보고서 이 정도를 못 읽었으면 사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넘겨서 보면은 이렇게 얘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넘겨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3을 빼서 만들어지거나 2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번째 항은 지금 그 항에다가 3을 빼서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죠. 가지치기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다라는 거니까 가지를 무한정 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얘가 만족이 안 되는 거는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 여러 가지 가지들 중에서 A4들의 값이 있겠죠.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으라는 이런 류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A1이 있었고 두 번째 항은 이제 3을 빼서 만들어지거나 2를 곱해서 만들어지거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세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3을 빼서 만들어지거나 2를 곱해서 만들어지거나 여기에다가 3을 빼서 만들어지거나 2를 곱해서 만들어지거나겠죠. 이때 여기서 이 A1과 여기서 만든 A3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거는 날아가면서 등식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나가리이고 얘랑 같다를 풀게 되면은 A1이 6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A1이 6인 경우에 대해서 A2는 3이고 이 A3는 6인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가지고 그 다음 번째 항은 3을 빼서 만들어지거나 2를 곱해서 만들어지거나 하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될 수 있는 A4가 3과 12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여기서도 이제 얘랑 같다를 풀어주면 A1이 나오고 A2, A3 만들어지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3을 빼거나 2배에서 A4를 만들 수 있겠고 얘랑 같다고 두면 A1이 나오니까 2, 3 만들어주고 얘에 대해서 3을 빼거나 2배 함으로써 A4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A4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 가장 큰 거는 1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인데 13번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개념만 확실히 공부를 했어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읽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림 나와가지고 이렇게 fx라는 식이 있죠. fx라는 식은 주어졌어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날아갔는데 요 fx와 요 직선이랑 y축 그리고 x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둘러싸인 도형의 부분 중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을 양수 면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려주는 직관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 중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음수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양수면적이고 왜 음수면적이냐? 자, 우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더 위에 있는 도형에서 더 아래에 있는 도형을 빼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fx에서 요거 지금은 편의상 g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녀석을 인테그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결국은 요 함수값들의 차이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거 이런 식으로 길이들을 모으는 것이 적분이죠. 그래서 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 그 길이가 양수로 나오죠. 그래서 양수 길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수 면적.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양수 길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수 면적.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fx에서 gx를 빼는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기 아니죠. 이렇게 빼게 되면 이거는 음수가 되죠. 그죠? 이렇게 빼게 되면 이 부분은 그래서 음수 면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0부터 k까지 이 fx에서 요게 fx였죠. 요게 gx라고 했던 요 직선이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을 그냥 0부터 k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적분의 결과 안에는 이랑 이 넓이는 양수 면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 이 넓이는 음수 면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그 둘이 같대요. 얘네 둘이 넓이랑 얘랑 같대요. 그러니까 그 적분 계산의 결과는 0이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0이 된다라는 거는 완전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강의를 듣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참고서로 공부를 했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양수면적, 음수면적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얘를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단순히 계산만 쭉 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K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이런 문제는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해서 더한 것이 이 넓이랑 같다라는 그런 식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 양수면적과 음수면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서 그냥 한 번에 는 0으로 풀어줘야 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입니다.